이 단원에서는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에 관하여 농작물과 가축이 전파된 주요 경로, 농작물과 가축이 전파되는 데 영향을 준 요인과 각 대륙의 축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수레바퀴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나는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남북 방향 축이고 다른 하나는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방향 축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의 방향은 농작물과 가축은 물론이고 문자와 바퀴 등 발명품들의 전파 속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의 방향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차이는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방향 축에서 농작물은 가장 신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가령 서남아시아에서는 유럽과 이집트 등 서쪽으로 농작물이 전해졌고 또한 인더스강 유역 등 동쪽으로도 전해졌으며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식량이 전파된 평균 속도는 1년에 1.1k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남북방향 축에서는 동서방향 축과 달리 농작물이 가장 느리게 전파되었습니다. 가령 멕시코에서 미국 서남부로 농작물이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8km 이하였고 또한 멕시코부터 북상한 옥수수와 누에콩이 기원 후 900년경에 미국 동부에서 생산성을 확보하기까지 그 전파 속도는 연평균 0.5km 이하였으며 페루의 라마가 에콰도르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3km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이 전파되는 것이 쉬운 편인가 어려운 편인가를 가름하는 난이도는 지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선제적 가축화, 작물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제적 가축화, 작물화에 따라 각 지역 농작물이 각기 다른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적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신세계의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많은 농작물에서 2가지 이상의 야생변이와 2가지 이상의 작물화 변이가 발견됩니다. 이는 그 농작물이 적어도 2지역 이상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으며 일부 변종들은 어느 한 지역의 특정 돌연변이를 물려받았고 그 밖의 변종들은 또 다른 지역의 돌연변이를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예로 라마콩, 덩굴강낭콩, 여러 종의 칠리고추 등이 있는데 이 작물들은 적어도 2회 이상 작물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남아메리카에서였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산 농작물에서는 단 한 가지 야생변이나 작물화 변이만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곧 현대에 존재하는 해당 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단 한 번의 작물화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물의 작물화가 단 1회로 그쳤다는 것은 그 농작물은 야생식물로부터 작물화된 후에 그 야생식물이 자생하는 분포 지역 내의 다른 여러 곳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다는 뜻이므로 따라서 동일한 식물을 독립적으로 다시 작물화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에서는 작물화가 대개 1회로 끝났고 남북아메리카에서는 흔히 여러 번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은 농작물들이 남북아메리카 내부에서보다 서남아시아에서 바깥 지역으로 전파되기가 더 쉬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미 훌륭한 완두콩을 재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조상인 야생 완두콩을 또다시 처음부터 새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방향축 지역에서는 무엇 때문에 동서 방향축 지역에서보다 농작물과 가축이 더 전파되기 어려웠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동서축 방향에 있는 지역들은 같은 위도 상의 동서로 늘어서 있는 지역들입니다. 가로로 늘어서 있는 같은 위도 상의 지역들은 낮의 길이도 비슷하고 계절의 변화도 비슷합니다. 또한 질병, 기온과 강우량의 추이, 생식지나 생물 궁계 등도 서로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의 발화, 성장,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은 바로 기후의 그 같은 특성들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후는 위도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위도 상에 늘어서 있는 유라시아 동서 방향축 지역들의 작물들이 남북 방향보다는 즉 세로보다는 가로 방향인 동서 방향으로 쉽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계절적 추이의 신호에 따라 반응하도록 자연 선택을 통해 유전적 프로그램이 입력되었고 그 결과 남북축보다 동서축 지역들에서 식량이 쉽게 전파되어 야생종으로부터 여러 번 작물화할 필요가 없이 한 번만 작물화해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도는 기후, 성장 조건, 농작물 전파의 난이도 등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였지만 위도만이 그 같은 결정 요소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두 지역이 동일한 위도 상에 인접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후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각 대륙에 따라 정도는 다르기는 하지만 지형적 생태적 장애물도 각 지역에서 농작물 및 가축 등의 전파의 확산을 방해하는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남부와 서남부는 동일한 위도 상에 있지만 두 지역 사이의 농작물 확산은 매우 느리고 선택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텍사스 및 대평원 남부가 건조하고 농업에 부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남부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로 농작물이 확산되는 것도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 때문에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의 경우 멕시코 이남 지역, 특히 파나마가 육지의 폭이 지극히 좁았는데 이것 역시 농작물과 가축의 교환을 가로막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의 전파는 위도와 가치 기온을 결정하는 요인뿐 아니라 지형적, 생태적 장애물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유라시아 중심의 동서 방향축 지역들과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심의 남북 방향축 지역들은 위도를 비롯해 사막, 육지의 폭 등 지형적, 생태적 장애물의 차이로 농작물과 가축의 전파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점들을 통해 동서 방향축 농작물처럼 분포 지역이 넓은 농작물은 더 우수하고 남북 방향축 농작물처럼 분포 지역이 좁은 농작물은 더 열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와 같은 남북 방향축과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와 같은 동서 방향축이 농작물과 가축 생산의 전파에 더 용이했고 따라서 작물화에 더 유리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별 위도와 지형적 생태적 차이가 남북축과 동서축의 농작물 및 가축 전파의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곧 총기와 균, 쇠의 전파와 탄생에도 핵심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두 가지 축들을 중심으로 회전했던 것입니다.